자, 우리 32쪽을 딱 펴봐요. 32페이지. 자, 32쪽을 보면 다른데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볼 겁니다. 3순환까지 해서 다 볼 거예요. 지금 1순환에 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해 들어가는 거니까 더도 말고 요 정도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예, 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 32쪽에 보니까 기초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립 및 승인 절차 찾았어요? 기초조사 나오죠. 가로 1번. 기초조사 나와요? 기초조사 네모 딱 엮고. 33쪽을 봅니다. 가로 2번에 공청이 개최라는 표현 나오죠. 공청이라는 말에 네모 딱 엮어요. 공청이라는 말에. 제일 밑에 가로 3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생님들 의견 청취 나와요? 네모 딱 엮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수립 절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잠깐만. 자, 여기 한번 봐요.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책을 체킹하게요. 다시. 자, 이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자가 여기에다가 공항 하나 설치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전남권 묶어가지고 호남권 묶어가지고 공항 하나 무한공항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인구,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 다 이걸 조사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경제력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농업에만 종사한다 하면 인근에 배후 산업단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공항 설치해 놓으면 누가 타고 다니게. 자, 그래서 여기에 수립 절차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삼지창을 딱 칩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초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수립 절차에 가지 몇 가지 쳐져요?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다시 한번 수립의 절차에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OX예요. 나 이해하고 있는가 보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에 앞서 누구누구 등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지문이 뜬 거야. OX.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오 하면 제가 이게 안 들은 척 할 수가 없다고.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으니까. 다시 가봐.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에 앞서 이렇게 누구누구의 의견을 듣자 이런 말을 한 거야. 이거 기출문제예요. OX. X지. 이건 수립 절차에 있는 거지 승인 절차가 아니란 말이야.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 어떻게 맞추냐고. 그래서 그게 그림이 머릿속에 사진이 딱 찍혀 있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하는 거야. 수립권자가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수립 절차니까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설명하고 책을 체킹하게요. 기초조사, 인구, 산업,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사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만약에 인천국제공항 설치하겠다 그랬으면 측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자가 뭔 측량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 기초조사에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이것도 의견 듣고 의견 정치도 의견 듣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나 설명 잘 드려야지. 그래야 구분하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 못해. 자, 어차피 어려운 거지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어려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좀 참고 들으세요. 오늘 이해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것도 의견 듣고 이것도 의견 듣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 하는 거야.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은 여기 보세요. 시장군수, 시도지사, 장관 이런 말 나오죠. 이 자를 행정청이라 그래요. 단독제 행정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은 주민이 수립한다, 행정청이 수립한다. 그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계획의 수립은 행정청만이 수립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걸 계획 고권의 원칙이라 그래.
행정청만이 수립하는 행정개혁은 행정청만이 수립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행정이라는 건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죠. 주민이 없는 행정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개혁을 수립할 때는 행정청인 내부의 안식구와 행정청이 아닌 바깥 식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행정청의 아닌 바깥 식구의 의견을 듣는 걸 공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공청회는 누구냐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자 하면 맞아 틀려? 지방의회는 같은 안식구들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 의견 청취 쪽이야. 이게 크로스되면 안 된다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우리 행정청 내부에서 우리 주민을 대신해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들이 있잖아. 이 자들이 의원들이야. 지방의회 의원들.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행정청의 같은 식구, 안식구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시군의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데, 시도지사 밑에는 기초자치단체 또 있잖아.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거야. 이렇게 시장군수의. 내용 이해 가요?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장군수가 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한꺼번에 잡아서 그냥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 다시 가. 의견 듣는 게 두 번 나와. 공청회도 의견 듣는 거고 이것도 의견 듣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청회 쪽은 바깥식구 의견을 듣는 거예요. 행정청만이 수립하니까 행정청이 아닌 바깥식구.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 공청회라 그래. 이걸 간접적 의견 청취다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안식구의 의견을 듣는 것,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걸 직접적 의견 청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야?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냐? 입법 기능 이외에도 통제적 기능이라 그래. 이러한 단독제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뭐를 갖다가 일을 할 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용 이해 가요? 이걸 통제적 기능이라 그래.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자 하는 내용은 통제적 기능이야. 입법 기능이 아니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시 다루는 것들이야. 자,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수립 절차를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러면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질문이 뜬 거야. 틀리지. 수립권자가 듣는 거지 이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수립 절차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수립 절차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학습 한번 해보게. 자, 봐요. 32쪽 기초조사 의무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만 하게. 이자야,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이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의 누구는? 수립권자는. 승인권자는 해버리면 틀려?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하는 절차와 똑같이 가자 이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 근데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한다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똑같이 해야 된다. 미리 인구 경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다음의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다른 데 밑줄 긋지 말고 네 번째 줄 맨 끝에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밑줄 가로 열고 의무적 기초조사 이렇게 하면 딱 쓰고, 의무적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반드시 기초조사는 필요한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른 거 보는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자가 누구?
옳지. 수리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청 밑줄. 우리 몇 명 인구가 몇이나 되느냐 전부 다 통계청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걸 일일이 셀 수는 없잖아.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계기관의 협력제도야. 이게 관계기관 등에 있어서 유관기관 등의 협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요청하면 요청에 따르자. 따를 필요 없다. 따르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누구야? 수리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우리 우리 측량하는데 자기들이 측량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 밑줄 그어놓습니다. 체킹만 해요. 한 번만 여기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읽고 시험장 가면 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 자, 그 다음에 공청이 들어갈 거야. 자, 지금 뭐냐면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 하자고 했어? 기초조사 하자. 이 내용을 공부 한번 해본 거야. 그 다음에 공청회 볼 거야. 자, 공청회를 보면 공청회 개최의무 나오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누구야? 옳지.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로 간다. 이 뜻이에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 네모 딱 네모였고, 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밑줄. 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는 의견 정치 쪽이다, 공청회 쪽이다. 공청회 쪽이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요즘에는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해야 한다. 땡이죠? 모두 반영하는 게 아니야. 타당한 것만 반영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죠? 예. 근데 그런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맞추 이런 걸 또 못 맞춘다고. 한 번 읽고 가서 못 맞추는 거야. 자, 아무튼 타당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요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나머지는 놓아두고 다음에 이수한테 또 할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봅니다. 자, 의견 청취 뭐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 이게 원칙적 수리권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써놔야지. 원칙적 수리권자는 이렇게 써놔야 돼요. 공동 이자만 얘기하는 거야. 내용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밑줄 시군 의회 밑줄 거예요. 이 말은 시도의회 시군 의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용 됐어요? 관계 시장군수 의견,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어떤 지문을 체킹을 했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적인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는 이렇게 수립이나 변경할 때 이 시군의회나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을 듣자. 이 내용을 체킹한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요. 도내에서 시장군수는 직접적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은 이자들은 어떻게 청취할 거냐 하는 내용이야. 잘 보셔야 돼. 이자들은 직접적으로 청취를 못한다고. 이자들은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바로 직접적 의견 청취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자들은 어떻게 의견을 청취하냐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이자들한테 주어버린다고. 송부를 해. 그러면 이자가 이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제출해주는 송부에 의한 간접적 의견 청취를 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중요한 거 아니고 이자들은 청취가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본 거야. 여기서 주어버리면 이자가 이게 했네. 이거 할 거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송부해야 하며, 송부 밑줄.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의와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써놔야 돼. 송부에 의한 의견 청취라고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송부에 의한 의견 청취 이렇게 써놔요. 이제 도지사도 똑같이 준용한다 하는 말이 이제 뒷장에 나와.
됐어요? 자, 한번 넘겨봐. 이제 넘겨봐. 뒷장에 이제 도지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지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주면 송부하면 시장군수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제출해 준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준용한다라 해서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제일 끝에 34쪽에 동그라미 7번 준용 이 말 나오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읽을 필요 없고, 자, 제일 위에 본다고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 의견 제시 이렇게 나오죠? 의견 제시. 의견 제시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시도 시군의와 관계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밑줄 그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의견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의견 제시하자. 이렇게 나오지?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자들의 의견 제시를 며칠 내에 해 들어간다? 30일 내에 한다. 이 뜻이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의견 제시가 이자들 지방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게 이자들한테 의견 제시하는 게 원칙적인 수리권자한테 며칠 내에 들어간다? 30일 내에 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절차야. 자, 승인 절차를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협의심이 나오죠. 협의의 동그라미 딱 치고 심의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자, 이 내용이요. 협의심에. 자, 우리 체계도의 그림 보면서 봅니다. 자, 잠깐만요. 이 내용이요. 여기 봐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는 수립한 내용하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한 내용을 제출을 해요. 승인권자한테. 자, 이렇게 제출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 승인 절차가 뭐냐? 하트 모양 2개입니다. 이렇게 가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이 협심증이 심장에, 하트는 심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죠? 협심증이 자주 걸린다고? 그래서 협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협의 후 심의라고. 바꿔주면 틀린다. 협의 후 심의하자. 이 절차가 승인 절차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잠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승인하기 앞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심의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 자, 가로 열고 닫고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자, 밑줄 그어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밑줄, 협의 동그라미. 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밑줄, 심의 동그라미 쳐요.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와 심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협의가 있고 심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됐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친다는 내용은 그 밑에 맨 밑에 준용한다라고 해서 딱 뜬다고. 내용 됐어요? 그렇게 뜨는 거야.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써놓으면 엄청나다. 양이. 줄인 거야. 자, 다시. 협의 심의 절차는 수립 절차다, 승인 절차다. 승인권자가는 승인 절차다. 요 정도에. 자, 지금 이제 그 정도 놓아두고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의견 제시 네모 딱 엮어놓습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네모 딱 엮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 제시하자. 자, 잠깐 지금 뭐를 하냐면 이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자. 옳지. 협의청 받았을 때 의견 제시가 며칠 내에 하자. 30일 이내에 하자. 무조건 의견 제시는 30일이다. 이렇게 잡아가. 뭐 30일 이을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이게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내용이 준용한다 해서 제일 끝에 나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느냐. 그 다음에 협의 후 심의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제시 30일 이내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체킹하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나와요? 이거 별표. 자, 동그라미 5번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별표 딱 치고. 자, 송부 및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승인했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 밑줄, 공고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며칠 이상 열람한다?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잘 봐요. 자, 봅니다. 지금 어떤 조문이 나오냐면, 자, 요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승인했을 때는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원칙적인 시도지사가 했을 때 승인권자가 국토교통장관이죠. 여자에게 관계 서류를 갖다가 광역도시계획안을 승인하고 나서 송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는 시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해서 딱 끝납니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함부를 송부하고 시장군수에게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한테 송부하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군수는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한다 라고 제일 밑에 준용한다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요? 복잡하다. 자, 복잡하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잡아요. 다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부 송부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장군수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게 되어지면 시장군수 시도지사는 시군, 시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에 걸립니다. 이 내용이 별표입니다. 이 내용이. 왜 별표냐? 잘 봐요. 자, 이 부분 봐요. 제가 모든 행정계획은 주민의 협조를 바라니까 오픈을 시켜야 돼요. 고시한다, 공고한다에 걸립니다. 항상. 결정권자가 오픈시켰죠. 그래요? 근데 이건 승인권자가 오픈을 시키는 게 아니야. 주어버리면 승인권자가 내용을 결정한 게 아니라고. 주어버리면 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오픈을 시키는 거라고. 이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항상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30일간만 오픈시켜. 이 법조문을 두는 거야.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떴어. 온과 X가 봐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승인 후,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후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OX. X요. 주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자가 공고하고 열람하게 한다니까.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국토교통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경우는 관보에 공고하고,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 지문이 뜨는 거야. 땡. 이 그림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어떻게 맞춰? 읽어가지고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끝. 한 문제 맞췄어요. 1번 문제 맞췄어. 나 이 강의 여기 안에 다 출제돼. 1번 문제 맞췄어. 이제 한 문제 맞춰서 이제 39문제만 남았어. 왜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나오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췄다니까 나 더 이상 안 해도 돼. 한 문제 맞췄다. 이제 39문제만 잡아가면 된다. 어떻게 분위기가 믿질 못하는 분위기네. 참나. 아니, 맨날 소가만 살아왔나? 자, 35쪽. 자, 선생님들 35쪽 2번 문제. 올해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1번 틀린 문장. 2번에 1번. 국토교통장관은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 들은 후 밑줄, 중앙도시는 심의 동그라미.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광역계획권 지정. 내용 돼요? 내용 돼요? 자, 봐봐.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됐어요? 맞죠? 자, 2번 갑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하거나 변경할 똑같은 절차가 합니다.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자. 맞아요?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예, 이거. 시군의 시도의 시장군수 의견 듣자. 내용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했고.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밑줄. 맞아요? 맞죠? 자, 5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변경하려면 수립 변경 똑같습니다. 공청회 열어야 된다. 맞아요? 맞잖아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정치. 이 정도가 시험 출제 난이도입니다. 이 정도는 중정도로 봅니다. 그럼 이거 맞춰야지, 어떻게. 이걸 못 맞추면 어떻게, 이걸. 자, 이제 한 문제 맞췄다. 네, 이거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입증시킨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1년 내내 안 지워, 동영상. 한 문제 맞췄어. 이제 39문제만 잡아가면 됩니다.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 할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에요. 자,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죠. 근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항상 어떤 말이 나온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 나오겠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정의.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정확한 표현. 더 이상 정확할 수가 없다. 정확하다. 여기에서는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광역계획권에 대한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지 종합계획이다 이 말이 안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일부 때문에 그렇다. 녹지축에 대한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거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주택, 도로, 교통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종합계획과 반대인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이런 것들은 종합계획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종합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용 여기 이해해요? 자, 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수립 의무 나오죠? 수립 의무 나와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다. 별표 크게 쳐놓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 또. 나 시험 문제 이렇게 알려주는데 톡 틀리면 안 돼요. 톡 틀려가지고 온다고. 나 미쳐버려, 미쳐.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데. 내가 공부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될 거 아니요. 네. 60점 이상 맞춰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70점 이상 맞습니다. 자, 봐요. 수리본부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네모 딱 엮고 네모 딱 엮고 오직 이렇게 써놔요. 오직 이자만 수립합니다. 오직 이렇게 써놔.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 도시군수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도시군수가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수가 수립한다.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 말은 도시군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그었어요. 예? 잘 봐요. 여기 봐주셔야 돼. 이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3군데야. 그 3군데 오늘 해버릴 거야. 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문제면 2문제 맞춘 거야. 이제 38문제 남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광주 광역시의 부동산 공법 왜 제 강의 들으러 안 오는 거예요? 나 참 희한해. 다른 데는 난리가 난다고. 중소도시에서는 너무 커서 그런가? 공법만큼은 광주 새로운 행정고시 학원으로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시간을 단축한다. 제가 시간을 맨날 들어보세요. 3년간 들어야 돼. 3년간. 광주 광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선전해 줘야 돼. 선전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해줘야지. 어떻게 대답이 좀 그렇다? 자신합니다. 자신해요. 진짜예요. 예전에는 제가 막 첫 글자 따서 했던 것이 그대로 막 다 나와버렸어요. 환상적이었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문제 보기만 봐도 나와, 답이.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탈피를 했다고. 그때가 이제 18회 정도 됐을 때야. 18회. 그냥 지문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찍으면 돼.
자,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권자가 도시군수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 출제 영역이야. 한 곳이야, 이게. 그러니까 도시군수니까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그 다음에 자치도지사. 도는 전라남도, 경기도 이런 데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 내에 있는 시군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군이니까 시장군수겠죠.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자가 오직 이자만 수립해. 왜 그러냐면 도시군에 대한 큰 틀 종합계획을 수립하니까 도시군수만 수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뜨면 틀리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점은 있다. OX. X다. 반드시 이자만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하나 더. 도시군 기본계획이 전라남도 도의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OX. X지 도지사 없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는 도시로 봅니다. 이거. 이거 중요하다. 자,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다시 한번 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오직 누구만 한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거기 밑에 봐요.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다시 한번 조그마하게 쳐보고. 자, 잠깐. 자, 여기 봐야 돼요. 자, 여기 봅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에서만 생략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만. 이 내용을 써놓고 이게 나온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을 할 수가 없냐면 이제 이런 내용들 나와. 기반시설, 도로, 학교 이런 거. 산골짜기 마을에 가도 다 있어. 이런 거. 이걸 생략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건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그래. 생략할 수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생략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토계획법률에서 도시군을 단위로 합니다 해서 도시군 계획부터 나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이 아니라고. 필요할 때만 나온단 말이지. 내용 이해가? 근데 필요할 때만 나오는 계획이니까 생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맨날 나와야 하는 계획이라면 생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만 필요한 곳에서만 이게 나와.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말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온다고 우리 원장님이 맨날 빵하고 우유하고 줘. 그러다가 오늘 빵집이 문 닫아서 그냥 강의해 하면 내가 이해하지만 어쩌다 한번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데 오늘 생략하자고? 그러면 뭔 말이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 네, 해놓고도 미안하기도 해. 이건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생략한다는 말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생략은 여기에서만 나와. 그래서 이게 시험의 두 번째 영역이야. 이게 출제돼. 중요하다. 어느 때 생략하느냐 한번 보겠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이 처리된 부분 1, 2번 묶어서 별표 치고 외움 써놔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관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야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수도권에 속하고 뭔 말이야 이게? 이래 나오면 안 돼요. 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밑줄 인구 10만 명 외워주셔야 됩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에요. 이게 바로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시군이 16개 시군이
기본계획이 없어요. 왜? 10만 명 이하인 시군으로서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요. 우리 진도군이 있죠. 예전에 진도군이 15만, 16만, 20만에 육박한 때도 있었어요. 70년대 초, 69년도 막 이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진도군에 있어서 인구가 지금 3만 3천밖에 안 될 겁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네이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진도군 인구 하면은 약 한 3만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요 정도. 있었던 초등학교도 없애야 돼요. 그냥 개인한테 매각해야 됩니다. 또는 있었던 뭐 초등학교도 전부 다 뭐 미술관으로 쓰고 개인 미술관으로 쓰고 야 난리야. 뭐가 인구가 몰려들 때 뭐 계획이 있는 거지. 자꾸 빠져나가는데 뭔 계획을 수립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옳지. 10만 이하야? 10만 이하인 시군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 인구 10만을 7만으로 고쳐서 7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인 시입니다.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점이 있던 거야. 인구 7만 명이야. 7만 명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점이 떴어. OX. 오지. 그렇지. 10만 이하니까. 숫자가 나오면 잘해. 다른 건 못해도 뭐 숫자는 그렇게 막냐? 그렇지, 맞지. 이 점이 뜬 거야. 10만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7만인 시는 이렇게 떴다고. 맞지? 7만 이하인 시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만 7만인 시는 이렇게 돼 있다고. 10만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 왜? 근데 어떻게 분위기가 찝찝해하는 분위기야. 이제 그렇다고 치고 문제로 해서 다 나가.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 해볼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해하는 척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맨날 1번만 가지고 나왔어. 자, 2번 봐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밑줄. 시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 밑줄 긋고 있는 시군이야. 모두 포함의 네모 딱 엮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여기 봐봐. 이렇게 우리 목포시, 무안군 이렇게 그 다음에 한평군 묶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모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부 다 ABC. 그렇게 되면 ABC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다시 수립할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이런 내용이야. 즉 다시 말해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면 또 별도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야. 이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건 두 번째 거는 인구 10만 이하 이것 가지고만 계속 나왔어. 이거 외워주셔야 돼? 나 시험 문제 알려드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수립. 자, 연계수립. 도로라는 것도 보면 도로 깔겠다 필요하다 하면 한평군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한평군까지 이렇게 같이 수립할 수 있겠어? 아니면 수립할 수 없겠어? 있겠지. 걸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이자가 누구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예요. 이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밑줄 그어야죠. 인접한 둘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인접한 둘 이상 들어가면 광역계획권. 둘 이상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한평군까지 여기에서 광주에서 한평군까지 도로 내겠다 또는 나주시 다시면까지 도로 내겠다 하면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기냐면 잘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떴어.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OX. X다.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다시면까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위에 사전협의 밑줄 그어요. 사전협의. 이때 도시군수는 인접한 도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리 세 번째 줄 끝에 갑니다. 도시군수와 나주시장과 또는 한평군수와 협의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요. 자, 협의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사전협의는 있어야 되겠죠? 밤마다 살짝 깔면 안 되겠지? 설명도 아니고 뭐 개그도 아니고.
자, 이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영역.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출제 영역.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만 된다? 이렇게 도시군 수만 된다는 거.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생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온다. 생략 사유가 두 가지지?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조금 하고 세 번째 볼 거야. 자, 잠깐 설명 들어갈 거예요. 똑같아. 우리 비구수적 행정계획원 수립 절차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똑같아요. 기초조사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똑같아요. 다시 갑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세 가지. 시작.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다시 한번.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다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기초조사 사항이 있어. 이제 알파가 있는 거야. 요게 알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신설이 됐다고. 신설. 이 내용이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하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재취약성 분석하자 하는 내용이 최근에 2015년도에 신설된 내용이야. 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만 이해를 조금 시키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각종 지금은 이제 각종 환경 오염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무슨 뭐 라니냐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이상기후 이게 이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태풍이 불어서는 태풍이 생기면 안 되는 시기에 태풍이 생기고 또 꼭 태풍이 있어야 할 시기에 또 안 생겨 또 이러기도 하죠. 자,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취약성 분석이라든지 토지적성 평가가 원래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취약성 분석을 해서 제대로 대비를 못했던 거야.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취약성 분석도 전국 단위로 하는 것보다 도시군 단위로 해서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가 준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도시군별로 재취약성 분석을 해라 해서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여기에 들어가. 언제? 15년도에 들어간 거야. 이게 신설된 내용이야. 이제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 내용이 뭐다?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인데 이건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5년. 이 5년. 그러니까 5년 내에 이런 걸 한 적이 있다 하면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유효기간 이따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청이요. 공청회는 간접적 의견 청취로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의견 청취요. 같은 식구들이지. 그러니까 특별시장이 수립할 때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일 때는 광역시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일 때는 시의회, 군일 때는 군의회야. 압축해서 한 단어로 딱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게 지방의회라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체킹 한번 해보자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38쪽에 기초조사 이렇게 나와주죠? 38쪽 나와요? 공청회 이렇게 나오죠? 기초조사 네모, 공청회 네모 딱 엮고. 자, 동그라미 2번. 준용한다 이 말 나와요? 선생님들 준용한다 하는 건 이거야. 이 내용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야. 앞에서 그 할 거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토지적성 평가 등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딱 치고. 별표 치고. 자,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가로 열고 토지적성 평가 네모.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 재취약성 분석 네모 좀 떨어졌네요. 가로 열고 재취약성 분석 네모일까요? 이것을 포함해야 한다 밑줄. 우리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말은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나와,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나와,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나오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밑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밑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밑줄 그었어요. 가로 열고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이 경우에는
토의적성 평가 밑줄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다시 갑니다. 다시 해석. 다시.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의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또한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의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유효기간이 5년이야.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자, 의견 청취에 네모 딱 엮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쭉 밑줄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자, 밑줄 한번 그을까요?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시군의 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써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써놔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특별시 시군의 의회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밑줄 긋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의견 제시하자. 원칙적인 수립권자에게 의견 제시하자.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자,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기한이 며칠 내다? 30일 내다. 요거하고 똑같아. 여기서 했던 이 내용하고 똑같다. 이런 내용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일 여기부터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돼. 다음 시간에.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죠. 예, 가장 어려운 파트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힘들어 하면 안 돼요. 다시 합격시켜 드릴 거니까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선생님들 절대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은 다른 시간대에 해버려. 그냥 다른 시간대. 공법 시간에는 결석하면 안 된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히 가십시오.